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벌써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강세장을 이끌었던 대형 미국 빅테크 기업 그룹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식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긴 강세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들 주식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적 발표가 미국 증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같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결과가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이들 빅테크 기업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성과를 따라가는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 세븐 ETF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2% 상승했는데요. 네. 이는 이제 같은 기간에 S&P 500 지수 상승률을 22%였는데 이를 또 크게 웃돌았어요. 네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고점 논란 등으로 8월 초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더욱 이 실적 발표 시즌이 향후 전 세계 기술주 시장 나아가서 어떤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주시를 해봐야겠는데 먼저 그럼 어떤 기업들부터 성적표를 공개하죠? 네, 일단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곳은 알파벳인데요. 22일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글 모 회사죠? 맞습니다. 네네. 알파벳은 지난 3분기에 주가가 8.8% 하락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이 주가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하지만 네. AI 관련 매출 성장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많은 서학개미들이 주목하고 있는 테슬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23일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요. 3분기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32.2% 상승을 했는데 로보택시 출시 기대가 다소간에 좀 실망으로 바뀌면서 최근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이 가격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압박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24일에는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3분기 이 기업 주가는 한 3.6% 하락했습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지만 전통적인 이 소매 업체들과의 경쟁 리스크는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네.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또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적 발표가 언제쯤으로 잡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30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 후 다음날 한 주가가 58% 확률로 상승을 해왔고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실적 발표 후에도 주당 한 18%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MS 주가는 한 3분기 동안은 3.7% 하락했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시장에서는 애저의 성장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네. 메타의 3분기 주가는 13.6% 상승을 했는데 메타는 AI와 가상현실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이러한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광고 매출 둔화와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있어서 이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발표에서. 네. 31일에는 이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3분기 동안 주가는 10.6% 상승을 했고 새로운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수요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수요 둔화가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또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애플의 웨어러블과 서비스 부문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제공할 것으로 또 분석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언급된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겠죠. 맞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4일에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네. 지난 3분기에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1.7% 하락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 무려 16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신제품 블랙웰 AI 칩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2026년까지도 AI 수요가 전망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AI 칩 수출 제한이 또 최대 리스크로 또 꼽히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미국 엔비디아 최고점 앞두고 주가 하락. 이제 방금 엔비디아 실적 네. 기대감이 크다라는 얘기 이제 살펴봤는데 주가가 잘 오르다가 간밤에는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주가가 최고점 경신을 눈앞에 두고 5% 가까이 하락 마감했어요.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전날보다 4.69% 하락한 131.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주가는 장 초반부터 약세로 시작해서 장중 5% 이상 하락하면서 13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3조 4천억 원 달러의 4천억 달러에 육박했던 시가총액도 3조 2,28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AI 칩 블랙웰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타긴 했는데 전날에는 종가 최고 기준 이제 최고치 이제 138달러 수준까지 거래를 마감하면서 역대 최고가인 이 140달러 코앞까지 왔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의 AI 반도체 수출에 국가별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미국 당국자들이 중동 국가를 겨냥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수출을 허가해 이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논의했고, 이는 이제 이 일부 국가들의 어떤 AI 능력을 제한하는 위한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국 당국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중동 페르시아만 국가에 이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논의가 지금은 초기 단계로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전해졌지만 예.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우려도 쏟아지면서 낙폭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뭐 제재가 있으면 아무래도 반도체 칩 생산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 주가도 크게 내렸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네덜란드 ASML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ASML은 2025년 매출이 300억에서 35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밝혔는데요. 네. 이는 이 ASML이 이전에 예상했던 매출은 물론 시장 전망치인 이 358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지난 3분기 예약 매출 같은 경우도 26억 유로로 시장 전망치인 56억 유로를 이제 밑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출 이슈도 있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달 ASML의 최신 반도체 장비 2종의 중국 수출을 직접적으로 이제 통제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네. 이에 ASML 주가가 16% 넘게 폭락을 했고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 AI 칩을 전량 생산하는 TSMC 주가도 2.64%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 같은 경우도 5% 넘게 하락해서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가 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이 미국 증시가 급락한 만큼 이제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뭐 약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ASML과 엔비디아 충격에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했고 SK 하이닉스도 4% 넘게 떨어졌다가 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의 경우는 오늘까지 이제 외국인 순매도가 26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외국인 순매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시총 1, 2위 이 기업이 흔들리다 보니까 코스피도 결국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정부 반도체 지원에 내년까지 8조 8천억 원 투입. 정부가 대규모 반도체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 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는데 내년까지 8조 8천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예. 정부가 이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내년 정부는 반도체 산업 금융 지원과 재정 지원 등에 나섭니다. 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한 4조 7천억 원 가량이고요.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까지 4조 한 2,5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세계 펀드도 만드는데요. 1,200억 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서 내년에 총 4,2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팹리스 사업화 등에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5조 원 정도는 대출하고 네. 펀드 같은 걸로 지원하기로 했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이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한 2조 4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분담합니다. 네. 용인 이제 국가 산업 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확장 산업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데 이어서 이제 국비를 지원해서 2030년 개통을 또 추진하고요. 네. 용인 산단에 대한 용수 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한 70% 가량의 1조 5천억 원을 부담합니다. 또 용인의 LNG 발전소도 만들고 송전선로도 구축하고 변전소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이제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뭐 반도체 산업이 또 살아날지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 주가도 살아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